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건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과정인데, 모세는 이제 소천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직을 계승하고,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 순서를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걸어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나와요. 루벤, 갓 자손, 므낫세. 이 사람들이 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건너갑니다. 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한 4만 명 되는데 건너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세 지파에 목축이 많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요단강 동편 쪽에다가 땅을 좀 미리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그럼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먼저 얻겠냐, 그런 이제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터를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너가서 공격할 땐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동편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서 서편 쪽으로 이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그 때가 돼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이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합세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선두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선두 그룹.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법궤,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의 사건을 담은 그런 이제 항아리, 지팡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와라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대중보다 앞서서 가는 선구자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는 이제 18년 전부터 지역교 연구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 지역사에 함께하는 교회들을 이제 농어촌에서 작은 교회 중심으로 먼저 연구하다가 도시로 확산돼 가면서 뭐 대형 교회가 성장하고 막 해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또 많은 이제 비판도 받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새로 발견하고 그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까지 일깨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지난번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첫 번째 우리 모임을 갖게 된 거는 그분들만 모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머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멀쩡히 뒤에서 쫓아간 사람이나 안정된 자기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모험적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일종의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한국 교회를 바로잡는 선두 그룹이 돼서 앞장서 나가는 일에 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해서 단순히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온통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세계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뉴비긴이 그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의 희망을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회복할 것인가가 서구 교회의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도 보니까 동일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일을 쭉 해오는 이유가, 이제 뭐 누가 돌봐주지 않는, 누가 주목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하고 평범하기조차 평범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구석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저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프런트에 서 있는, 프런트를 넓혀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여기 있구나를 사실 발견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가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11교회 모았다가 2교회는 잠시 중단을 하고 이제 9분들이 모아서 우리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나가냐? 방향이 뭐냐? 목표가 뭐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국 교회에 앞장서서 가는 선두 그룹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선두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내 교회가 중요하지만 내 교회는 곧 한국 교회의 중심이고 세상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교회의 구체적인 그런 이제 지역 교회다. 어떻게 내가 내 교회를 잘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서 다른 한국의 목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세계 교회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일은요,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유럽과 서구 교회, 현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30대, 40대 목사들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럽 선교회 친구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독일의 현지 교회, 영국의 현지 교회, 프랑스의 교회, 로마의 교회, 네덜란드 교회, 슬로바키아, 체코, 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 현지 교회 가서 현지 목회를 현지어로, 현지 사람, 호주이도 있고, 이런 분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려고 하는, 좀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만 두 번째는 한국의 활성화된 지역교회를 믿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긴 지금 지역교회가 점점 깔아앉아 있는 상황 속에 단지 가서 그냥 빈자리 하나 메꾸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지역 저변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교회 목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접근해 나가는데, 그걸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과 선교적인 열정,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지 교회에 소통되는 목사들을 골라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바닥에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로마 해서 전개해 나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미 벌써 여러 번 확인을 해봤어요. 현직교 목사가 와서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도전과 용기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지역 교회가 단순한 지역에 있는 개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선교적인 역량을 가진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선두에 나서려고 하는, 기꺼이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열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캐나다의 송민호 목사님이 지원하고 전 세계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교회 성장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성장하고 살아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한국에 있는 다른 목사들에게 나눠지고 그런 경험들이 세계 각 지역에 가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확산이 되는 것. 그런 점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와 같은 선두 그룹으로 나서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개인 목회로 끝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선두 그룹, 므낫세나 갓이나 루벤, 므낫세 같은 루벤, 갓, 므낫세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열어가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우들하고도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장서서 요단강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막힌 담이 열리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마을과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2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기. 그래서 선도그룹 주자들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계속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고 그런 이제 망들이 선교사들에게도 도전하고 현지 교회 사람들이 오면 방문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현지를 방문해서 함께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막막하고 또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에서 또 목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선두 그룹에 섰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처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선두 그룹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선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새 아침마다 묵상 한 2시간씩 하면서 은퇴한 사람답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제 나중에 천천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 8시 40분부터 이만식 교수님이 오셔서 이만식 교수님은 이제 주한장로교회의 석좌 교수이고 대형 교회지만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실제적인 그 지역사회에 연구하고 지역사회와 만나고 설문조사하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일에 또 그 교수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주한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만 아니라 저런 대형 교회도 선교적 교회 전환이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자, 우리 황희사 목사님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들 좀 서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만식 교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좀 한 40분, 50분 정도 듣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부터 한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거의 양평에만 있고요. 어디 잘 양평 지역에만 있고, 저희도 그 코로나가 한참 심해져 가지고 그 12월 말부터는 한 달 반 정도는 저희도 서점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지금 또 줌 모임이나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또 인문학 모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어른까지 이제 다 촘촘하게 다 이제 책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뭐 한 8개 모임을 마을에서 하고 있고, 또 주중에 저희가 지금 예배 오시는 분이 15가정인데 주중에 거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니까 이렇게 오시면 목회자는 주인이니까 한두 명은 있고, 그래서 거의 그래도 좀 가깝게 교제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그 그림책 선생님들 양육하는 그 주민 공모 사업을 하나 제안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인문학 학교처럼 해보려고, 조금 더 진지한 한 팀이 함께 하시는 우리 백 목사님이 위주로 하시고, 저는 또 그 환경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독서 모임이 이제 하나 모태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이제 양평이 워낙에 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강하니까 그것도 이제 공모 사업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바라기는 내년에 양평이 아직 없는데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환경 모임을 순수한 모임으로 이제 계획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축을 가지고 이제 그림책 인문학과 환경 모임을 이제 또 사회 안에 여기 지역에서 해보려고 세팅하고, 뭐 그런 거 제안서 쓰고 뭐 모임 지금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중에서도 수면 밑에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열리면은 바깥으로 이제 확 드러나게 되겠죠. 이정호 목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교회랑?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 또 안 들려요. 지난번 같이 그렇게 되나? 자, 그러면 소리를 내시고 먼저 이진혜 목사님 먼저 하십시다. 좀 거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선교적 교회를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 표 자체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뭔가를 같이 이제 세미나하면서 고민하고, 저희들은 이제 목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기가 참 힘들지만은 제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작은 도서관을 저쪽 서울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해왔다가 양주로 이전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안 했던 부분을 이제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5인 모임이 안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또 이렇게 그런 모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이들 독서 토론 모임,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모임, 지역사회에서 조금 이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안들은 저희들이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저희가 이제 야구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 이 기숙을 했었는데 다 내보내고 이제 집에서 줌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대로 또 아이들 줌을 통해서도 또 함께 나누고 또 마침 그 용인에 있는 요셉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이거 양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음, 동두천에 있는 음, 그래서 또 마침 목사님이 또 워낙 친한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바로 양주 옆에 2,400평을 사가지고 이제 학교를 짓는데 이제 거기 가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보겠어요. 네. 우리 이현애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예,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 시작하면서 선교적 교회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글 교수님 모셔서 우리 재직 수련회를 했고요. 비대면으로 했지만 저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교회의 체질을 좀 바꾸는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 계속되어질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일단은 성도들을 어떻게 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까 이런 부분들을 요즘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구별로 3월 달부터 지금 큐티 교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줌으로 교육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저희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지역 봉사대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3월 안에 우리 지역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 주민센터장들을 3월 안에 저희가 다 만나서 지역을 좀 파악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자원이 되고자 함께 협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지역과 유대를 맺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백가정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부활절 때 꾸러미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백가정이 한 사람씩 그 백가정을 찾아가서 꾸러미를 나누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함께 같이 하려고 이런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수님을 몇 차례 더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십들 또 향존직과의 어떤 의식의 전환과 교회론에 대한 공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좀 준비해서 우리 향존직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이런 변화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로의 전환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매주 만났던 분들을 매주 못 만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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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 목포 가면은 엄청 목사님한테 대접받을 텐데 어쨌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 네, 오셔도 목포에 괜찮습니다. 목포가 사실 멀지도 않아요. 차를 타고 가도. 그러니까요. 길이 짧아져가지고. 이양재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들 다 잘 반갑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난 주일 어제 주일부터 이제 20% 이제 모일 수 있게 됐고요. 그 동안은 거의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어제 참 좋더라고요. 예배 분위기가 조금 몇 분도 오셨는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저희
선교적 교회로는 저희 교회 표를 올해 제자 훈련 쪽인데 저희들이 5대 비전이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주제별로 표를 정하고 가는데요. 이제 제자 훈련에 관한 한 해였는데 표를 선교적 교회론 공부하면서 또 행복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행복한 제자, 행복한 이웃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에는 제가 이 이웃에 대해서 마음에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전하지는 결정은 못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고 또 몇 주 계속 그에 관해서 설교 때 계속 지금 나누고 있고요. 교인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주민 협의체, 그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의 감사로 이제 2년 차 하고 있고요. 주민 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발족을 했는데 자치회 임원까지는 어려워서 그냥 그 임원 선출 관리위원장으로만 해서 이제 새로 임원들 세워 드리고 저는 이제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냥 위원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선우준 목사님 지난번 카톡에 올리셨던데 저희도 지난 연말에 구청장이 표창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꾸준히 했는데 처음으로 표창장을 받은 셈이어서 이게 좀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쪽으로 자극과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참 저는 저희 교회적으로는 그 작년에 1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 기다린다, 뭐 다시 회복되기를 좀 기다린다라고 좀 약간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연말에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지만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1월 들어오면서 그 독서 제자 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올해 주제가 제자 훈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유튜브에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제 많을 때는 5번 정도까지 5번이면 거의 매일 5분짜리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달에 책 하나 선정해서 그 책에 관한 챕터별로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찍고 편집까지 해 가지고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이게 뜨도록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보면서 출근하든지 또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2월 달이니까 2번째 책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반응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노가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한동안은 이거를 지속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에 선교적 교회론에 관련된 교인들이 읽으면 이해하면 좋을 만한 책들을 이제 접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월은 우선은 좀 기본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약간 업을 시켜줘야 돼서 그쪽으로 했는데요. 선교적 교회론으로 발전시키고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만식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질문 대화하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한 건 그 후에 말씀 못하신 분들 우리끼리 다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식 교수님 들어오셔요. 네, 들어왔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시고. 네, 이만식 교수님은 이제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고 제가 현역 시절에 제 연구실 앞에 연구실이 있어서 자주 들락날락하고 뭐 아주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교수님도 이제 은퇴가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계와 또 총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하여튼 우리 총회에서 뭐 통계에 할 일은 전부 교수님이 이제 다 하신다고. 총회 아주 중요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데 오늘 지역사회 연구 방법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 서면 그거는 나중에 한국일 교수님한테 그냥 그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냥 강의만 쭉 할게요. 화면 없이. 네네네. 네. 제가 그 호스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만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 선교적 교회론 이 공동체인데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 선교적 교회론이 뭔가 저는 한국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평신도 교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일 교수님이랑 약간의 교제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어깨 너머로 또 제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약간 좀 더 세상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세상을 품는 선교다.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근데 뭐 제가 오늘 저한테 한국일 교수님이 주신 거는 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듣다가 너무 빨리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 주민센터에 가서 지역 사회를 좀 더 알고 이제 부활절 기간에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듣지는 않고 이제 딴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저는 원래 한국일 교수님 비슷하게 정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근데 오늘 무슨 방송국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가 너무 장애인 선교에 대한 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많이 입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조사를 아까 이제 그 주민센터 가신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선교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이제 어떤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책은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슬쩍 쉬어보니까 한 30권이 넘는 것 같아요. 원서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대원 수업할 때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그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찬 처치라는 데에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교회를 개척하려면 지역사회를 먼저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시내티에 있는 포도원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 창립자,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커졌다 그러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회로 시작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를 먼저 해라. 그리고 지역사회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사회 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교회로 온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장애인 이 얘기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잘 섬길 때 그걸 진정으로 섬겨야지 어떤 다른 이면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섬기지는 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모든 학부형들이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도리어 한국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질 세대는 장애인이나 노인 세대다. 그래서 이 노인 세대를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에 이분들이 도리어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올 거다. 아,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 세대를 이렇게 섬기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직이 있구나. 그건 교회다. 그런 거를 느낄 때에 도리어 아,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같이 오는 거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자꾸만 이 교회 학교가 약해지니까 자꾸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사회 약자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 노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와요. 지금의 젊은 30, 40대 학부형들이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서도 관심도 많고요. 정말 이들은
어떤 교회든 어떤 조직체가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헌신하게 되고 헌금도 하는 거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 교회가 그렇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좋은 전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사회를 잘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 사회의 욕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 사회를 도와줄 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름은 안 뵙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분한테 혹시 결례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지역사회 주민센터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 김장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쌀을 준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이 되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좀 세련된 교회가 이제 연말에 쌀하고 김장을 많이 주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할머니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뭘 좀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연말 연시에 뭐를 드리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고양이를 한 마리 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고양이를 달라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교회 목사님한테 고양이를 달라 그래요. 왜 고양이를 달라 그랬을까요? 이현홍 목사님인데 음이 소거됐습니다. 음 왜, 소거하시고. 왜, 외로워서 그러지 네, 않을까요? 외로워서. 또 다른 분. 교회에서 준 반찬 처리하려고. 네. 예,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적 교회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요. 연말 연시만 되면 동사무소든지 지역에 있는 조그만 회사든지 교회든지 전부 뭘 갖다 주냐면 쌀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봐라 쌀이 지금 저렇게 많다 내가. 그래서 쥐가 너무 많이 끓인다. 그래서 쥐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고양이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할머니는 우리는 전부 다 가난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면 쌀이 없다고 생각하고 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넘치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욕구 조사를 해서 뭐를 드릴까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에 기반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need based service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욕구에 기반한 거를 갖다 줘야지 주는 사람이 그냥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김장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할머니들은 그 김장을 처리하느라고 김치찌개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 그러다가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니까 김장을. 그리고 김장이 일관되게 그냥 똑같이 양념을 잘해서 주거든요. 저는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할 때는 저한테 맞춤형 김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당뇨 환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뭐 1000포기 해가지고 그냥 20포기씩 50포기씩 나눠주면 그분들은 그걸 김장으로 먹을 수가 없고 김치찌개로밖에 못 먹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론 뭐 이런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이 주지만 그분들한테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드 베이스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조금 더 그거를 잘 주려면 니드 베이스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그래서 제가 책 하나 써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제가 많이 씁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그러니까 need based 서비스는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주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 받는 사람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을 팔아서 그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어떤 게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없이는 우리에 관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욕구를 알아보고 달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냥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뭐 쌀떡을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놓고 지역 주민 보고 가져가라 그런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단 좋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알고 줬을 때 훨씬 효과도 있고 그분들한테 감사하죠. 김장을 주는데 다른 교회는 그냥 막 주는데 거기는 줄 사람들을 아까 이제 지역 주민센터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을 우리가 알아서 교인들을 통해서 뭐를 드릴까요? 김치를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우리가 백김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분들은 받기 전서부터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큰 감명을 받거든요. 그렇게 주는 기관이 없었는데 우리 옆에 이 동네에 있는 이 교회는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주는구나. 이래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그냥 김치를 갖다 주면 그분들은 매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또 그냥 김치찌개 해 먹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역사회 조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 조사를 하려면 이제 그 사실은 지역사회 조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동네마다 들어가면요. 각 구별로 인구는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이 있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급권자, 이 빈곤 정도는 어떻고 수급권자는 몇 명 있고 차상위 계층은 몇 명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의 학력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만 갖고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거를 지금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전공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임하면 사역지를 부임하면 제일 먼저 지역의 현황을 사회 인구학적인 걸 먼저 봐라. 그래야 기도를 하나 해도 그분들에 맞는 기도를 하지 어디 가서든지 똑같은 기도 목사님들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잘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지역사회 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역사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있고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교회를 몇 지역구를 샘플로 했는데 뭐 할 필요도 없이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구 조사를 정확하게 잘해야 되고 또는 교회 내에서도 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이런 데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국일 교수님이 저한테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해 달라 그래서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욕구 조사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한 4가지쯤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까 제가 연말에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고양이를 달라 그랬더니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분들은 너무 쌀이 많으니까 고양이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로워서 달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너무 쌀이 많은 거니까 한국 사회가 가난하면 그저 쌀만 주는 건 줄 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쌀을 거의 안 먹습니다. 식사를 할 때 저는 콩, 팥, 뭐 이런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쌀이 의미가 없죠. 저는 쌀이라는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은 쌀을 거의 못 먹었어요. 제가 당뇨라서. 생일날 그저 미역국 끓일 때나 한 번. 그다음에 무슨 전복죽 끓일 때나 쌀이 필요하죠. 쌀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우리는 쌀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구 조사를 하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서비스 속에는 물건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조사를 해고 주면은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잖아요. 그냥 쌀을 주는 것보다 우리는 콩을 주고 팥을 주고 뭐 현미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면 딴 교회에서 쌀 준 거에다가 저 교회에서는 현미를 줬으니까 그거를 섞어서 먹을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구 조사를 자꾸 하면 우리가 그 매슬로우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계급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욕구가 5가지로 돼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욕구가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욕구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욕구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매년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그런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설교나 목회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으려면 욕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욕구 조사를 하는 거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데에 지역사회 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뭐 구청에 있는 무슨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연말이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들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예산이 이 정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떤 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내서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분들도 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뭐 이미지 또는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돕고 이런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론을 확장해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연말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아 교회가 진짜 교회를 넘어서 지역 사회를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욕구 조사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일반 집단 서베이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직접 안 해도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또 있으니까 돕는 게 그래서 우리식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더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하여간 우리가 그 방법론적인 거를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우선 욕구 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쓰이는 거는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도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구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표적 집단 서베이입니다. 서베이는 서베이인데 주민 전체로 하거나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적 집단을 가지고 이번에는 수급권자만을 한다. 아니면 70세 이상의 독거노인만 한다든지 그러면 대상을 그러니까 서베이랑 똑같은 건데 요거는 표적 집단만을 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주민센터 가신다 그랬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이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 70세 이상 된 분들의 명단을 좀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제 한 11월 달쯤에 요번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할 수도 있고 뭐 숫자가 적으면 뭐 여전도 회원이나 남선교회에서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게 필요한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표적 집단 서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의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유지들이죠. 뭐 통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파출소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학교, 파출소 뭐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한테는 이 지역에 좀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빈곤층의 아이들이 많다든지 청소년 비행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우리 지역에는 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주요 정보 제공자들 뭐 여기에는 뭐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유지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근데 한국 교회는 암만 지금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의 그 이미지가 나쁘다 그래도요. 목사님이 찾아가면 다 친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 나와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했었는데요. 이 구청에 가서 과장을 만나도 이 과장들이 틱틱거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잘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 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면 과장이 정말로 딴 사람처럼 대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복지관 관장 중에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요새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관장을 아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가면 좀 낫다는 거예요. 확실히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복지관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다. 내가 어느 교회에 지금 부목사인데 내가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복지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꽤 진솔하게 시간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는 주로 이 유소년부터 청소년들의 문제, 파출소장을 만나면 거기에 어떤 범법이나 뭐 이런 문제, 또 복지관에 가면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거, 주민센터에 가면 자기네가 예산이 부족한데 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정보를 얻으면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모든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인 조사가 다 돼 있고요. 복지관에 가면 또 복지관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이제 그들과 비슷한 랭귀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분들이 이제 말할 때 아유, 이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데 이거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랭귀지를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FGI라 그래요. 대문자로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예.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이게 FGI라 그래요. 약자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는 한 1년에 한 번씩 좀 큰 교회 컨설팅을 하러 다닙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서베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교회 컨설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의 교회 컨설팅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주승중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교회 컨설팅 자격을 얻었는데 주 목사님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못 써먹고 저는 평신도에서 제가 이때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가끔씩 제가 그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이게 뭐냐면요.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어렵죠. 제가 이제 가서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는 장로님들,
장로님 중에서도 뭐 아주 신참 장로님, 그다음에 수석 장로님, 중간 계층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뭔가? 그러면 그분들이 뭐 목회자의 비난도 할 수 있고 뭐 안수 집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안수 집사들 집단을 통해서 또 몇 명을 뽑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미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꽤 많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큰 교회라면 부목사님도 인터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역사회 공청회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10교회한테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아마 한국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좀 더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목회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 있는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찬 처치라는 거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그 교회가 독특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 공부에 쓰려고 그러다가 또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안 쓰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저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공동의회를 좀 더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공동의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국 교회가 좀 건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회에서 몇몇 분들이 결정하는 거 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가 5분 내에 다 끝나죠. 아무리 큰 교회도 몇천 명 교회도 우리나라 공동의회는요 10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이거 회의록 낭독도 안 합니다. 전 회의록 낭독하려 그러면 그냥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하면 예하시오. 그 다음에 예산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 공동의회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이런 거에 헌신이 잘 안 생기죠. 요즘에 사회복지에서는 이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이전에는 클라이언트라 그랬거든요.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 속에는 그들을 약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클라이언트라는 말 속에는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쓰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 박사 공부가 끝나서 돌아왔는데 제가 코스웍은 이제 93년쯤에 끝났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이들을 너무나 사회적 약자고 병적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를 쓰지 말고 컨슈머라는 단어를 쓰자 이랬어요. 이 컨슈머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좀 중시해야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들을 계속 약자로 이렇게 봐서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이 안 된다. 그래서 컨슈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우리나라에 오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는 말 대신 뭐로 쓰냐면 이용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용자죠. 그러니까 이전에 클라이언트보다는 훨씬 좀 진일보한 거죠. 그래서 이용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최근에 사회복지계에서는 다시 어떤 얘기를 쓰냐면 이용자라는 단어 가지고는 안 되고 이들을 파티스펀트로 써야 된다. 참여자.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들도 같이 참여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참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교회도 사실은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참여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도 쓰고 교인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공동의회거든요. 근데 공동의회를 우리는 그냥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걸로 해요. 정책당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1박 2일, 2박 3일 가요. 가서 사실은 그 건설적인 것 별로 없지만 하여간 남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2박 3일 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는 일부의 엘리트예요. 교회의 엘리트 계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당회를 정책당회를 해서 재직회에서 그게
추인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승인이 되는데 공동의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와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예산이나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회가 싸해지더라고요. 제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을 했는데 답은 또 더 이상해요. 제가 또 손 들고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선배들이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에서 우리 형 둘은 장로님이고 저는 이제 그때 막 왔을 때인데 제가 막내인데 형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오더라고요. 회의하는데 오더니 그만해 그만. 이거 회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공동회의에 오겠습니까? 다 예 아니오로 끝나죠. 그러니까 공동회의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근원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교회에서 할 때는 평신도, 그것도 교회 안 온 사람,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는 교회를 아주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라이프 브리지 크리스찬 처치에다가 약간 따로 갔는데요. 이분들은 공동의회를 누구랑 같이 하냐면요.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공동의회부터 먼저 해요. 근데 공동의회를 누구랑 같이 하냐면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해요. 지역 주민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역 주민들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네들만 서바이브 하려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역 사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도 오고 동장도 오잖아요. 뭐 또 더 큰 교회는 구청장도 오겠죠. 구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오겠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말에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동해에서 자료를 좀 달라 그럴 때 좀 빨리빨리 잘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면 제가 아까 그 포커스 그룹 뭐 아까 어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명단 달라 그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잘 안 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안 줘요. 또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잘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말에 또는 부활절 시기에 즈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런 걸 안 줘가지고 우리가 잘 못 도와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달라. 그러면 교회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거 이런 거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고 우리는 또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지역의 유지들 동회장, 동장, 구의원들한테 자금은 작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뭐 예를 들어 조금 큰 교회라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잘 못 봤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활성화되면 더 적극적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인들의 표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또 보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들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네. 그러면 정책당회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당회가 정말 정책당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책당회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몇 장로들이 좀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정책당회가 은혜롭게 끝나잖아요. 은혜로운 게 사실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친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까지 와서 얘기하면 그거 통솔이 안 될 거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교인들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목사님들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지역 주민들도 교회라는 단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몇 년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균형 잡힌 공동의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그렇게 한 3-4번씩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연속으로 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공청회가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공청회를 해서 굉장히 그 라이프 브리지 크리스천 처치는 성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주 제가 한동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때도 됐고, 뭐 목사님들이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집단은 이 모임은 굉장히 이제 좀 그렇게 깨인 집단이고, 한국일 교수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왔으니까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하나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청회라는 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공동위원회랑 같이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하면,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뭐 등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들은 교회에다가 또 이런 부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좀 이런 거를 좀 해달라든지, 뭐 도시락 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 자원봉사자가. 근데 교회는 인력이 있으니까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또는 학생들 자원봉사 필요하니까 그런 걸 좀 교회가 배달하는 걸 좀 맡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적 자원은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거는, 이런 데서는 우리 교회를 해서 이런 걸 좀 해달라. 뭐 주차 공간이 우리 교회는 항상 부족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할 테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좀 무상으로 좀 빌려달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라도 우리한테 좀 달라 그러면 서로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담이 막혀서 교회는 지니들만 위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속으로 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위해서 일을 하고 돕고 그러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하나가 델파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델파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지 모르는데, 이 델파이 조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옛날에 그 로마 신전에 뭐 이 그 현자들을 델파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포커스 그룹은 우리가 어떤 집단을 도우려고 할 때에 하는 거고, 포커스 그룹도 그런 건데, 이거는 그 지역 사회의 아주 좀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홍은동에 어떤 교회가 있다. 오늘 제가 박사과정 수업할 때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하신 분이 홍은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홍은동에 있는 교회인데 부임을 하러 가서 이 교회,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할 때 그 지역의 좀 식자층들한테만 이제 이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기존에 하는 서베이는 대부분 설문자가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역의 문제는 뭡니까? 해서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픈 퀘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내면 뭐 30명한테 보내면 30명이 2개씩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60가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 60개의 답 중에서 뭐 15개는 뭐에 대한 거고 뭐는 몇 개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30분에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이 이런 답이 왔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고 우리 지역의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우리 지역은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좁혀가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내는 게 델파이 방법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안교회에서 그 서베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서베이하고 델파이 방법을 병행해서 썼습니다. 일반 서베이는 우리 한국일 교수님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그 척도가 있어가지고 주안교회 교인들이 선교적 교회론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고 얼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델파이 방법을 해서 장로님들 집단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제일 화급한 문제가 뭔지 그런 거를 최근에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델파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지역사회 욕구조사,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지역사회 조사론이라 사회조사 방법론이라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도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4.5학점 정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45분에 맞춰서 하려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된 것 같은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거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 했는지를 지금 제가 그 책을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것과 영어를 같이 갖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희망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성경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부끄러워서 예를 들면 느헤미야 1장 1절로 13절까지를 보면 그가 세상과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빼놓으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좋아서 이제 그건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4가지 일을 정리해 놨어요. 근데 제가 4가지 정리한 거는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 이걸 한국말로 제가 그냥 얼른 번역을 하면서 보면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면 더 좋은데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ask the people you are serv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그들의 욕구를 알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게 첫째더라고요. ask the people이 첫째예요. rather than assuming what they need, let them tell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assume, 우리가 그냥 추측하지 말고 let them tell you, 목회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assume, 추측하지 말고 목회자한테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한테 말하게 하려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정리했는데 책을 찾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은 책을 다 찾아봐야 돼서 두 번째는 conduct or use existing research on the needs and dreams of your comm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욕구와 꿈에 관해서 존재하고 있는 리서치를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리서치가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복지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욕구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죠. 아,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cognize the power of existing relationshi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관계의 파워를 잘 인식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ok around in your congregation. 여러 그 congregation이니까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likely to fi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lready plugged into various grou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사회에 많은 데에 관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누구에 관심만 있냐면 장로님들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어요. 장로들이 나를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어때요? 다 60세 거의 넘었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전체 매출이 뭐 4위 안에 들어가는 카카오 같은 데에는 36세 때 회장이 됐어요. 카카오 회장이 김범순가 그분이 30몇 세에. 근데 교회는 어때요? 보통 한 50세쯤 되면 교회 30년 다녔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20년만 돼도 전문가 취급을 해주고 그렇게 카카오톡의 의장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50이라도 아직도 애예요, 애. 그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세상에 다양한 그룹하고 연관도 많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그분들이 얼마든지 자원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을 애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 아들, 누구 동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나 이런 거를 풀어낼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흐름을 못 보는 거죠. 정책당에만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뉴욕 그 콜롬비아 대학교 앞에 있는 감리교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우리 통합적으로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퀸스까지 가야 돼서 한 1시간씩 걸려서 우리 집 앞에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이게 1921년도에 창립된 교회인데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인데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35살 때 제가 재정 집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돈을 쓰는데 1불도 제가 사인이 없으면 돈을 못 썼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청년 담당, 청년 대표, 뭐 여집사 대표, 뭐 다양한 공동체가 그 청빙하는 데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청년은 청년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교회가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당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물론 공동의회에서 승인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미 이그지스팅한 릴레이션십 파워를 갖다가 레코그나이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저 집사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우리 동네 어떤 공무원이고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릴레이션십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look and listen입니다. look and listen.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Unimportant means of assessing needs and opportunities. 니드와 그 욕구와 기회를 assessing, 판단할 수 있는 unimportant means 가장 좋은 방법은 is simply through personal obser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구나 교인들이나 지역사회의 욕구나 기회를 갖다가 판단하는, 어세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퍼스널 observation을 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how do we know the need and the dreams of a city? 그 지역이죠. 뭐 여기는 크게 city라 그랬지만 그 지역의 욕구와 드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잠언 20장 12절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ears that hear and eyes that see.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좀 잘 들으려는 건데 그래서 좀 그 소통을 한동안 우리 요새는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한 5, 6년 전에는 목사님들의 소통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근데 실제로 어떻게 소통할 거냐? 그때 제가 이제 이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찬 처치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정말 지역사회 그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지역사회 공청회를 여기서 한번 한다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한번 해보면 서로 간에 지역사회랑 정말 이것처럼 잘 소통하는 게 없겠죠. 근데 리스크도 있죠. 사실은 위험도 있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또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도 그렇고
제가 뭐 지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요새 한국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나 교회나 다 이제 움츠러들기 시작하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사실은 변화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상 유지밖에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 공청회를 교회에서 한다. 엄청난 리스크죠. 이게 진짜 교회가 막 정말 뒤집어질지도 모르죠, 막말로. 근데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이럴 때에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누군가는 어떤 형식이든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박사과정 수업할 때 이 책을 소개해서 읽으라 그랬었는데 이 보랏빛 소가 온다는 퍼플 카우라는 책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쓴 경영학자가 쓴 책인데 이 보랏빛 소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보랏빛 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MD부 수업할 때 이 책을 꼭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꼭 봐라. 앞으로 미래의 목회자가 될 당신들이. 그랬더니 우리 105기가 그 회장의 원회장 된 사람이 자기는 퍼플 카우 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수업에서 감동이었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8가지 정도의 지역사회 조사하는 방법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했지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서베이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저한테 그런 거를 질문을 해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모임에서 그런 거를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잘 도와드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합니다. 각오를 밝히면서 제가 우선 강의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좀 해주십시오. 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저 중요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중요한 내용들 파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럼 제가 이제 공유를 할게요. 우리 목사님. 네네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이 목사님들은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들은 설교가 끝나면 질문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질문 없이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목사님 집단이 질문이 제일 없더라고요. 뭘 해보면. 그러면은 질문이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이만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일반 집단, 표적 집단, 주요 정보 제공자,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 그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역사회 공청회, 델파이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역 주민 욕구 조사 방법 4가지 잘 정리해 주셨고 욕구를 했을 때 좋은 점. 응? 네. 좋은 점. 우리 네. 황 목사님이 또 다 기록하셨고 또 여기 지금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더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료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 더 덧붙인다면 한국 교회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것도 한다. 뭐 부활절 때는 선물 꾸러미 주고 연말에는 뭐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가 맞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이제 제가 사회복지라니까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했습니다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10년 동안 부활절 때는 어떤 선물을 하고 연말에는 쌀도 주고 뭐 심지어는 돈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줬는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지역 주민들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기독교인 인구가 비율이 높아졌는지 또는 여기 우리 지역은 가정이 화목한지 뭐 이렇게 줬더니
어떻게 이게 변했더라 하는 얘기를 해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거를 따라하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주면 이거 밑빠진 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계산하고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 또는 도움을 받는 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방법은 취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가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줬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야 동력이 계속 생기잖아요. 교인들한테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계속 주면 아니 근데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뭐 말씀을 해도 뭐 변화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도 나름대로 목사님들은 목회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목회에 적용하는 게 생각이 더 나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일선에서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또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8가지의 원리는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네. 같이 예. 계속해서 어떻게 네.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실천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우리 이만식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 나가도 되죠? 네네. 예, 제가 원고는 보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아까 늦게 오셔서 서로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는데 그 제가 오늘 모임 앞부분에 여호수아서 4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4절까지를 묵상한 내용을 나눴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정은 목사님 어디 가셨어? 네. 이제 소리 나와요? 예, 소리 들리십니까? 오케이, 이제 들려. 왜 네.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그렇지 지난번에도. 네. 조금 전에 이 강의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뭐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골 쪽에 이 교회들이 더욱더 몸을 굉장히 사립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 것을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전화를 걸어서 경계를 시킵니다. 예, 그 엄마 교회 가면 안 된다. 예, 아빠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또 교회 전체의 어떤 그 영성적인 분위기나 어떤 하나의 그 파워에 있어서도 지금 좀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요. 좀 무엇인가 좀 치고 나가는 듯한 어떤 나가는 지역의 필요를 돕는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정확한 답을 지금 현재 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풍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창립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부임하고 이제 창립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제가 개입을 하질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30, 40대 젊은 여집사 남집사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이제 이사나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의 필요를 이제 한번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었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는 그냥 일상적입니다. 그냥 교회 앞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올해는 제가 장로님들께 그 연못을 메꿔 가지고 사실 그 연못을 관리하는 게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여름에는 녹조가 끼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뭐 보기는 좋지만 너무나도 그곳에다가 이렇게 재정을 쏟아 붓는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그 매립을 하고 그 교회 앞에 그 연못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를 그 만들어서 누구든지 풍기 쪽에서 뭐 만나자 했을 때 풍기 동부교회 이제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해서 이제 지역민들한테 교회의 어떤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오픈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언제나 당신들께서 녹차나 커피 같은 걸 뭐 원하는 대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섬기는 어떤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주차장도 저희 교회가 한 7, 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주중에 보면 우리 교육자들 차하고 우리 교회 차 정도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공개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이제 또 저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이제 소소한 어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계속 오랫동안 해드렸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3월 달부터 당장 지금 우리가 받는 60명의 어르신들 가운데 당뇨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제가 당장에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한테는 또 때로 구별되어진 이제 또 그들의 필요한 음식을 이제 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러한 또 배움을 하나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소소한 이 지역 안에서 현재로서는 지역에 가까운 곳 주민들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을 이제 넓혀 나갈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소소한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와 시작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저기 오준현 목사님, 마지막 날 참석을 못 하셨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있느라고 어떻게 아버님 지냈어요? 행진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근황과 교회 뭐 변화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랑 더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안의 모든 에너지와 재정,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어쩔 수 모을 수 없게 됐으니까 그 모든 걸 그냥 자연스럽게 재정이나 모든 이 교회 절기 모든 것들을 다 외부로 흘려보내는 걸로 하자 해서 뭐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서울 지역이나 뭐 그런 데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제 많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도와주는 손길도 많이 없고 예전에 비해서 100% 정도가 이제 지원금이 들어왔다면 한 30%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도리어 교회의 도움을 청해서 또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제정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더 많은 소통과 더 이제 신뢰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 코로나가 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제 이양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교인분들의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고 이제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흩어지고 나누고 흐르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걸 느끼면서 지금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제 같이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하신다고 하신 그것을 하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제 본질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말씀 또 제자 훈련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의 이제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또 변화되면서 또 그 안에서 뭔가 보람 이상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랑도 소통하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호성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의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어렵게 지내시는데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이제 전면적으로 사실은 사용을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뵈면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일단 용어를 교인들한테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또 신앙적인 좀 그런 쪽의 훈련들을 이제 차차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고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뭐 기도문이라든가 아니면 설교라든가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재미지 교회 제자 미래 지역 이렇게 재미지 교회라는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재미지 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같이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지금은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일단 용어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고 또 왜 그런 용어 의미가 뭔가 좀 자연스럽게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신앙 훈련, 선교적 교회를 위한 신앙 훈련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구체화해서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일단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선교적 교회로서 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 정말 좋은 사역들을 전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너무 미미하죠. 사실은 아직은 너무 단편적이고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아까 이만수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그렇게 도움만 지역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중구 제가 노인센터라는 게 있는 것도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제 그쪽이랑 계속 연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센터에서 돕고 있는 지역의 그 홀로 계시는 노인 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교회가 좀 연결을 하고 도울 수 있을지를 지금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스크라든지 기존에는 딱 말씀하신 게 딱 우리 교회 상황인데 뭐 김치를 그냥 그때가 되면 김치를 나눠드리고 때가 되면 또 뭘 나눠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노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고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만 뭐 쌀이라든가 그런 뭐 먹을 거나 이게 아니라 뭐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몇 번씩 지금 계속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역 주민들 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연결했던 그 동사무소가 아니라 노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하고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창구 역할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들 언덕 위에 카페가 이제 있는 거 교수님도 아실 터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어쨌든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가 이제 숨통이 오르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쉼터이고 또 숨을 튑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교회 문은 저희를 닫아놓고 있는데 카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교회는 다 닫아놓고 있는데 카페만 열어놓고 있어서 카페만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문을 닫더라도 카페는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 쉼터로 그렇게 삼고자 한다라는 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부활절 지나면 이제 기쁨의 50일 절기를 저희 교회는 섬기는데 이번에는 그 환경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뭐 마을 쓸기라든가 또는 무엇보다 플라스틱 줄이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빨대를 어떻게 뭐 아주 쉬운 거 하나는 이제 잡은 건데 그걸 어떻게 줄일까? 뭐 학교랑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랑 우리 카페부터 시작을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교회가 좀 지역 주민과 함께 그런 걸 줄이기 운동을 해 나갈지 일단은 그 계획을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교회에서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또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나가는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김도일 교수님은 그동안 이제 계속 팔이 아프고 뭐 많이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목 디스크 수술을.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이제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조은하 교수님 이제 한 학기 동안 안식년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복귀하시는데 그동안 안식년을 보니까 아주 알차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근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안식년 6개월 했죠. 그랬는데 어디 나가서 좀 다양한 그 일들을 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는 게 이제 유튜브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활성화되어지면서 지식의 플랫폼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지식이 너무 풍요로운 그러한 그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삶으로 또 목회 현장으로 살아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복귀하면서 신대원장으로 또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커리큘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이제는 경험과 체험과 현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만식 교수님도 정말 중요한 게 노년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성노년학 연구소의 같이 멤버로 저희가 미국의 존슨 그 노년 연구소하고 조인을 해서 그쪽의 그 프로그램과 우리가 그것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11주 동안에 목사님들 그래서 사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셨어요. 20분이 작년에 11주 동안 한 번 모일 때 6시간씩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주간 공부하고 나면 이 영성노년학에 전문가 수료증을 주는 그런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선교적 교회 모임에서도 노년 세대 목회에 대한 고민들,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나 가정에 대한 고민들은 참 많이들 하는데 이 노년 세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회가 생기리라고 보고 그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교회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고민은 굉장히 놀라운 건데 너무 교회가 사회에서부터 얻어맞고 이제 신뢰를 상실하다 보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 성도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 사실은 우리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해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게마 아멘. 교수님들이랑 또 황 목사님 같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개척자들의 성광호 박사 지금 그 평화운동 하다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구치소에서 구류되어 있고 재판 앞두고 있는데 그 거기서 쓴 이 저 개척자들의 요번 호에 실천 신학의 의미를 하나를 썼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거 잠깐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서 신학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에 대한 연구에 있다. 우리 성서신학 배웠잖아요. 말씀. 나는 실천신학의 중요성은 적용에 있다기보다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우리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지나간 시대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 뭐 경쟁 이런 세상의 약속에서도 모든 전쟁을 그치고 무기들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언자들의 묵시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실존신학은 오늘날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고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에 실존신학은 오늘날도 역사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고 역사 현장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성거 박사는 이제 세상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역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현장이라는 거죠. 단순히 배워서 적응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목회 현장도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고 역사 현장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의 일도 그렇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깨닫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을까? 정말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가치가 뭔지를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또 코로나로 너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걸 좀 벗어나고 넘어서서 살아 움직인 하나님의 그 생동감 있는 역사를 이제 위축되어 있는 세상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코로나가 오히려 더 우리 오준환 목사님처럼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변화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은 제 생각에 한 2달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변화가 있는데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공부하고 준비하고 지역사회 접근해 나가면서 2달 후에 또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에 있는지 2달 동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오늘 2월 22일인데 4월 20일 화요일 날 모임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제 2기 공부 모임을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8시인데 괜찮으세요? 나중에 이제 카톡에다가 써놓을게요. 4월 20 화요일 날 안 되시는 분? 때는 오프라인인가요? 오프라인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 줌으로 먼저 하고 오프라인 가능하면은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모여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2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로 조은하 교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면 좋겠어요.